안녕하세요. MSC 브레인 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에는 수업 후 과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후에는 글쓰기로 책의 내용과 수업 중 분석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생각의 조각 다듬기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명료하게 체계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파편적으로 들어있거나 뭉뚱그려져 있던 생각들을 고도화, 정교화하게 됩니다. 대나무가 길고 곱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길게 뻗어나가기보다 잠시 성장을 멈추고 탄탄하게 마디를 만들므로써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새로운 정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자신 안에 들어온 정보를 가다듬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매듭짓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MSC에서는 매 수업마다 글쓰기로 생각을 다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수업의 생생함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수업 당일에 과제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SC 중등 과정의 글쓰기는 서머리, 즉 요약하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약이란 단순히 책의 내용을 짧게 간추리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책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저자의 생각, 그리고 수업에서 분석했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한 편의 글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편한 도구를 준비하세요. 공책에 펜이나 연필로 써도 좋고 컴퓨터에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겠죠. 맨 위에는 글을 쓰는 날짜를 쓰세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이름도 쓰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책 제목과 저자명, 출판사명을 써주세요. 이제 글의 주제를 쓰세요. 글을 쓰기 전에 주제가 떠오른다면 지금 쓰면 됩니다. 하지만 주제를 쓰는 게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글을 모두 완성한 다음 글 전체를 다시 훑어보면서 주제를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SC 노트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컴퓨터를 활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날짜와 책 정보, 글의 주제를 쓰도록 하세요. 생각 발자국은 이 책과 분석한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한 줄 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과 저자가 여러분에게 남긴 흔적을 정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새로 깨닫게 된 것이나 자신을 한층 자라게 했다거나 또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간략하게 쓰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쓰려는 글의 전체 구조를 잡아보세요. 개요표 또는 다이어그램 중 여러분에게 편한 것을 선택하세요. 개요표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개요표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 개요표나 다이어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손으로 그린 것을 첨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선생님께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종이에 글의 구조를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를 잡을 때 한 작품 한 작품이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저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짜놓은 구조를 글로 표현할 차례입니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여러분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말한 내용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면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말로 표현한 내용을 논리적 순서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부족한 내용을 보강하여 글로 쓰면 됩니다. 책과 저자의 생각을 분석하는 내용을 잘 썼다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입니다. 책의 내용이나 저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죠. 책의 시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짜임새 있는 한 편의 글을 쓰기 어렵다면 교재에 있는 토픽원을 활용해 보세요. 토픽원에는 분석한 내용과 관련된 핵심을 요약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글쓰기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픽1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글의 주제를 잡을 때 주어진 토픽1에 제시된 주제를 뼈대로 글의 체계를 잡아보는 것입니다. 주제를 순서대로 배치하고 적절한 연결고리를 추가한다면 논리적이면서도 내용적으로도 풍성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서머리를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갇혀있는 글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2의 생각의 차원과 깊이와 너비를 더할 수 있는 좋은 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글쓰기 주제가 제시되기도 하고 대학 논술 형태의 분석적인 글쓰기 주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토픽2를 따라 글을 쓰다 보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MSc 중등 과정 수업 후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쓰기 과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